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박이냐, 성공 투자자냐, 나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미국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발표가 됐습니다. 약 14만 2천 명, 그러니까 예상치가 16만 4천 명이었는데 생각보다 고용이 줄었습니다. 한 2만 2천 명가량 줄었죠. 실업률은 뭐 그런대로 선방을 한 겁니다. 그 예상치 4.2% 그대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건 신규 고용이 줄었다. 근데 이게 7월과 6월에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죠. 이런 기사가 뜹니다. 기대에 못 미친 고용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겠죠. 한 연은 총재, 어떤 시카고 쪽에 있는 분이 고용 시장이 명백하게 식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진전이 많이 있었다. 고용 시장,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지금 싸한 겁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그 FOMC 회의뿐만 아니고 향후 몇 개월간 심각한 의문을 야기할 것이고 연준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앞서서 7월과 6월에 발표됐던 신규 고용 증가 폭이요.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봤더니 7월에 비농업, 그러니까 신규 고용 얼마나 됐습니까? 6월 달 먼저 보시면요. 17만 9천 명이 새롭게 고용됐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잠깐만. 실은 추정해야 돼. 왜냐하면 6만 1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 6만 1천 명을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그 통계치를 뻥치기 한 겁니다. 고용 더 많이 됐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수정을 했죠. 7월 달도 비슷합니다. 신규 고용이 11만 4천 명이라고 발표를 이미 해놨는데 잠깐만 8만 9천 명밖에 안 됐네. 이게 이제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8월 수치 자체가 이제 재앙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거 이게 정말 신경 쓰인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미 연준 때늦은 금리 인하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B컷 뭐 0.5%를 내려도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주장이 조금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이죠. 코인과 미국 주식에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근데 뭐 이거는 예전 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오기 전에는 사실 이제 디커플링이 생각보다 이제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 현물 ETF, 선물 ETF, 이제는 뭐 비트나 이더 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이 비트 이더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뭐냐면요. 주식 투자자랑 코인 투자자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시 경제에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앞으로 점점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변동폭은 코인이 훨씬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공교롭게도 한 8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이걸 보면요. 미국의 주식이 이게 이제 그 그레이 회색 영역이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릴 때 경기 침체, 미 주식이 많이 한 번씩 크게 떨어졌습니다. 90년대 초반에도 있었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경기 침체가 나옵니다. 저기 이제 2008년도도 그랬고요. 뭐 최근에 그 코로나 때도 금리 제로 금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식이 폭락을 했던 겁니다. 이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미 주식이 일시적으로 무너져 내렸던 과거에 이제 통계치가 있죠. 이유를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후행 지표, 뭐 물가 지표, 실업률 이런 거 보고 결정을 하니 금리 인하를 늦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국의 주식이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인도 저는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굳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럼 뭐 태풍이 올 것이냐, 뭐 이미 태풍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태풍이 한번 지나갔고 한 소나기 정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뭐 연말까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돈 들어오고 금리 인하하고 내년 7월까지도 지금 0.25씩 계속 낮춘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물이 한번 이제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면 결국 주식 코인 대세 상승이 결국에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최근에 한 10%까지 갔었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98억 원을 불법 환전을 했던 대학생들이 법원에서 지금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B2, 영끌, 선물 옵션과 이런 불법 환전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자는 합법이고 불법 환전은 당연히 불법이죠. 이건 다르지만요. 공통점은 한 번에 크게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왜 성공 투자자가 2%라고 하는 얘기를 왜 계속 드린지 아십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조정, 이 정도의 하락, 이게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묵묵하게 견디는 자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쉽게 말하면 쉽게 벌고 싶은 거예요. 빨리 벌고 싶은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런 거 싫고 나는 그냥 남의 돈 끌어다가 그냥 인생은 한 방, 그 복권처럼 생각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는 25 이하로 내려갔죠. 이 정도면 이제 극단적 공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알트코인은 이것보다 전 더 낮다고 봅니다. 비트가 23이죠. 크립토컨트 대표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 도미넌스. 어, 이제 쉽게 말하면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코인 투자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그 거래량 비트코인 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세가 되려면 미국에서 수요 반등이 필요한데 이 반등이 4분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뭐 틀릴 수도 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결같은 거 이거예요. 아직 사이클 한 중간 정도에 있고 아직 리테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거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김치 프리미엄 뭐 50%, 60% 했는데요. 지금은 버거 프리미엄입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강세가 지속이 되려면 미국, 특히 이제 우리로 치면 업비트고 미국에선 코인베이스죠.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을 때 그 당시로 지금 줄어든 거예요. 이 보시면 올 초에 이 주황색 밑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까지 거래량이 떨어진 겁니다. 반면에 한 3월에서 4월까지만 해도 가격도 높았고 거래량도 컸죠. 이게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거래량과 이제 좀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4분기에 뭐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다?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코인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코인이 끝났다, 하락장에 이제 초입이다, 폭망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바닥이 어딘지, 뭐 하락 조정 지금 뭐 되고 있다면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뭐 미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2020년도 3월 달에 그 코로나 빔이요. 그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뭐 예상을 할 수도 없고, 그 이제 뭐 대비를 한다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자, 미래를 우리가 모르지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누군가는
바이더 딥을 정말 뭐 억지로 이를 악물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존버를 하시는 거 지금 대단한 거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다 떠나셨겠죠. 대중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를 악물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모아서요.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우량 코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존버를 하는 거겠죠. 내년은 상승장으로 전 전환이 될 거라고 사실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진짜 상승장이 되면요. 그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여쭤보셨죠. 진짜 코인이 미래라면 진짜 전 재산 내가 걸겠는데 왜 이게 안 되죠? 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댓글을 한번 달긴 했는데요. 그 어려운 일이 상승장에서는 글로벌 스케일로 일어납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승기에서는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없던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때는 대중과 반대로 가면 성공을 해야 하는 길은 뭐다? 그때는 욕심을 절제할 때입니다. 그때는 빠져나올 때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익명의 주소 이제 고래입니다. 비트코인 488.45개. 우리 돈으로 치면 현재 한 350억 이상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걸로 비투한 겁니다. 고래가 350억 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산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청산 가격 5만 40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 350억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도요. 행사를 오가는 이건 제가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끝장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3AC라고 기억나십니까? 3Arrow Capital. 여기 창업자 지금 뭐 거래소 다른 걸 차렸습니다. 슈즈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더리움을 2240달러에서 또 샀다.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은 지금 설립자 중에 한 명인데 카일 데이버스 이 친구 포지션이 청산되는데 이거는 바닥 신호일 수도 있어. 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압니까? 핵심은 뭡니까? 지금 뭐 소위 뭐 전문가다, 뭐 투자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막 지금 피가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이 전사자, 전쟁에서 죽으면 사람들, 전사자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 이런 느낌 좀 가장 비슷했을 때는 작년은 아니었고요. 22년 5월달 테라로나 때, 또 11월 FTX 때 그때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때를 거의 방불케 할 정도로 투심이 많이 나빠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긴 합니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마란스 재단 설립자 이 친구가요. 이더리움을 3천 개를 팔았대요. 뭐 하려고 파나 봤더니 시장이 지금 이더리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를 위해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비트 대비 이더 비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롱 포지션이 청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비투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는 건데요.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죠. 그때 이제 더 오를 것을 다들 뭐 확신을 하기 때문에 비까지 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처럼 떨어지면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청산돼요. 부동산도 이게 이제 경매 넘어가고 코인 주식 그냥 담보금 다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그냥 자산을 싹 다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이 정도에 파는 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좋은 가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더 비투를 조장하며 이런 일이 더 증폭됩니다. 꼭지가 더 올라가고요. 바닥이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하락세일 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80%의 그 거래가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이 딱 성립이 되면 기계적으로 팔아버립니다. 당연히 비투를 하고 청산을 당하는데 그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 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겁니다. 근데 하락이 더 많아지면 비투했던 사람이 연쇄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팔고 그냥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구독자분들 또 질문을 하셔서요. 힘들진 않으시냐? 기분이 안 좋은 건 맞죠. 뭐 코인 떨어지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내가 이거 왜 했지? 뭐 이런 뭐
걱정을 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금이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정말 짜증이 나는데 뭐 그냥 없으면 그러려니 또 하면 되거든요. 제가 14년도에 처음으로 뭐 코인 관련 비트코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뭐 강제 입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14년도는 그냥 잘 몰랐고요. 15년도에 뭐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가서 가격도 보고 이제 뭐 한번 돈도 넣어서 한번 이것저것 그냥 사보기도 하고 그때 15년도 비트코인이 25만 원, 20에서 30만 원, 뭐 40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이더리움은 사실 없었고요. 2015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2년 되니까 비트코인 뭐 20만 원, 30만 원 했던 게 거의 2,800, 2,900만 원 가더라고요. 이때 김치 프리미엄이 꼈죠. 이더리움은 문제가 없었던 친구가 2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17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100만 원에서 2,800만 거의 한 30배가 갔고요. 이더리움은 김프가 좀 많이 껴서 2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그랬던 비트 이더가 18년도 한 해가 지나니까 2,8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35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 이때 계속 추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 그때 공포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요. 250만 원 갔던 게 1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더리움 그 쉿코인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똥이다. 이거 누가 투자하냐? 이거 망했다. 이거 사기다. 정말 뭐 2015년도 때도 들었고 2018년도에도 들었고 2022년도에도 들었는데 지금도 이런 말이 나오죠. 자, 21년과 22년 솔라나가 32만 원. 그때 뭐 FTX 전만 해도 솔라나 잘 나갔거든요. 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보는 거랑요. 직접 경험하는 거랑은 사실은 천지 차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 20만 원이었던 시절부터 사실 코인 쪽에서 아예 종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7천만 원 됐으니까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어 그 100만 원, 1000만 원일 때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1억도 찍었잖아요. 그때 감격 있으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저는 예전부터 사실 있었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적당한 사람이 있고요. 사실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잘 몰라요. 이런 큰 조정, 큰 하락기에 그게 수면 위로 확 드러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충만한 믿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면 비투영끌입니다. 시간, 에이, 나 그거 싫어. 그냥 빚으로 그냥 아니면 뭐 이제 저 김프를 뭐 이렇게 불법 환전하는 게 다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사실 그런 겁니다. 경험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단타로 가는 거고요. 단타가 잘 되면 그냥 하십시오. 단타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을 하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저도 아니었고요.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에라이 하면서 팔고 나가는 것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어느 순간 또 깨달은 건 이거예요. 자꾸 뭐 저한테 이렇게 증명을 해봐라. 너가 믿는 것을 나한테 좀 설명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지금도 많을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 이거였어요. 제가 경험한 거고요. 제 지식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본인에 맞게 소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의 몫이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느 순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코인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제 사고의 틀이라는 게 책 한두 권 읽어서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상승장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코인이 막 자고 일어나면 몇십 프로씩 오를 때는요. 이런 뭐 기본기, 뭐 펀더멘털, 뭐 블랙락이 뭐 했다 이런 그 팩트들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데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 시즌이 이런 상승장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알아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락장, 조정기 때의 이런 펀더멘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르침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97%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요. 경험 안 해보셨으면 제가 볼 때는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기반 뭐 이벤트 마켓 칼시라고 있는데 CFTC랑 소송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겼답니다. CFTC에서 이제 하는 게 이게 정치 뭐 대통령 누가 되냐 이런 거 이제 갖고 뭐 배팅을 걸어서 돈 걸고 이거 도박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 도박 아니다 하면서 이제 소송을 붙은 건데 지금 암호화폐 이 그 이벤트 마켓 운영사 칼시가 이겨버린 겁니다. CFTC가 진 겁니다. 저는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이미 답정 너래니까요. 코인의 관할 기관이 사실 SEC였잖아요. 지난 8년간. 근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CFTC로 지금 관할 기관이 넘어가는 겁니다. SEC 뭐 기존에 했던 소송은 해야겠죠. 뭐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있지 않습니까? 리플도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끝났어요. 항소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꾸 뒷덜목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CFTC가 요즘에 뉴스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CFTC가 자꾸 소송이 나와요. 코인 회사 상대로. 저는 뭐 이걸 거의 한 10년째 맨날 이것만 봅니다. 저는 이게 제 뭐 관심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느껴집니다. 미 기술 정책 단체, 뭐 진보 회의소, 여기는 이제 코인 후원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9월 10일자로 뭐 트럼프랑 해리스가 TV 토론하잖아요. 여기에 사회자한테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코인 규제 관련 질문 포함시키세요 하고 레터를 날린 겁니다. 근거는 이거죠. 미국에 거의 지금 1,800만 명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하다.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잘 투표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한 거죠. 갑자기 이런 요청을 TV 토론 사회자한테 전달을 했다. 뭐 이게 이제 관련 질문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 지켜보시면 알겠죠. 근데 재밌는 건 코인 단체가 아니라는 게 저는 일단 재밌고요. 검증이 되진 않고 저한테 지금 심증은 많아요. 근데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 대선을 계기로 큰 상승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그냥 그 친구들이 저 맨날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 아 대선으로 그냥 택했구나. 아 지금 눈속임 지금도 하고 있구나. 아직도 뭐 리플 뭐 항소를 한다.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그 사람들이 최고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지갑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코인판 짰잖아요. 테라루나 FTX, 비트코인 ETF가 왜 1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왜 1년도 안 돼서 바로 통과가 됐을까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ETF 뭐 오보가 있었고 해킹이 있었고 뭐 SEC 소송 뭐 끝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락하고 폭락을 유도해놓고 다 떠나버리죠. 그때 밑바닥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사고 있을걸요. 그거 한 3달 후에 발표될걸요. 그러면 다시 상승장 나올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만약 이거 뭐 음모론이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그만해라. 코인 투자보다는 진심으로 다른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게 본인의 어떤 확신이 되지 않으면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시기 잡을 때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트럼프가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에 성공합니다. 이게 가만 보면요. 이제 의혹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잘못을 저질렀는데 형량 선고만 남은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한 걸로 지금 보이죠.
대선 이후 11월 26일까지로 미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 법원에서요. 전 트럼프 관련 책도 몇 권 본 게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 사실 뭐 타고난 사업가고요. 그 협상의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근데 저의 어떤 그 관심, 이목을 집중시켰던 건, 뭐 결혼을 할 때요. 재밌습니다. 뭐 사업, 뭐 부동산 계약하거나 사업할 때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 한지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귀기만 해도 그때부터 이혼 합의서를 깨알처럼 작성합니다. 이거 수십 장을 해서 이거 사인을 다 미리 받아놓고 결혼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 another level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잘못됐을 때 재산 분배, 뭐 이제 바람을 폈을 때 이것을 언론에 흘리지 않겠다. 흘리면 뭐 쉽게 말하면 죽는다. 이런 조항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성추문 지금 이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뉴욕 판사가 뭐라고 하냐? 이거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정의, 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다. 정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을 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 맞습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는 생각 안 합니까? 세상이요. 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항상 승자 관점에서만 기록을 하겠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연준, 블랙록,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모르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자들이요. 법을 지킵니까? 법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법과 불법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필요하면 법도 바꿔요. 글로벌 어젠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그 방향성을 그냥 제시하면 그냥 그쪽으로 다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투자로 돈을 버는 건요. UFC 혹시 아십니까? 정찬성 선수, 뭐 지금은 은퇴를 했죠. 전 이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매운맛일 수는 있습니다. 자, 투자 자격, 투자자의 자격은 전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질문하실 수 있죠. 배우는 것을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훈련과 지식을 쌓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니까? 이전에 이런 뭐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찬성과 오르테가라고 하는 두 명의 친구가 UFC에서 맞붙었습니다. 5라운드까지 갔는데요. 3라운드 정도에서 오르테가가 이제 팔꿈치로 정찬성을 쳐서 정찬성이 그때 사실 거의 다운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기자가 경기 끝나고 물어본 거예요. 4라운드 때 혹시 그 이후에 그 팔꿈치 그때 맞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경기 했는지 기억이 나시냐? 정찬성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신을 못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고 무의식인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손과 발을 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행사들이, 조종사들이 그 훈련 받을 때 뭐 비행기가 갑자기 뭐 이렇게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상 탈출을 위해서 거의 뭐 눈 감고 손을 알아서 움직여요. 그때 해야 될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격입니다. 눈이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배워서 남주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배우면서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배우면서 나누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죠. 거기가 넓고요, 편하고요, 쉽고요, 안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성공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놉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한 움큼 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마지막 좀 재밌는 사진을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 영어로 이제 critic, 비평가들은요. 줄이 끝이 안 보이네요. 아, 그거 뭐 잘못됐다. 뭐 걔는 뭐가 문제야. 뭐 시장이 잘못됐어. 뭐 트럼프가 잘못됐어. 일론 머스크가 잘못. 에시스 게브리겐스로 잘라야 돼. 이게 비평가고요.
포커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 야, 얘 바보니?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고 행동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실천자, 두어입니다. 두어. 행동. 옮기는 사람. 뭐 지금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이게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투자에서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바닥을 압니까? 어떻게 바닥을 압니까? 차트 아무리 그 꺼봤자 그거 100%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뭐 운 좋으면 70, 80% 맞춘다. 뭐 그거 거고요. 이거 뭐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울할 때 그냥 꾸준히 사면 되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꼭지를 안다? 그런 분이 뭐 연속으로 이렇게 잘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꼭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고 막 상승해 막 이제 사람들 막 미쳐 있을 때 그때 그냥 꾸준히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원화채굴 해서 그걸로 지출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잉여 현금이 생기겠죠. 그걸로 언제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 근데 뭐 뭘 사야 됩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시고 이런 기간이 사실 인내의 기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인내하시고 어느 순간 되면 나 이 정도면 됐다. 팔고 나가시면 끝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럴 때는 그냥 코인을 업비트 창 안 켜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힘들지만 원칙대로 실천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건 이겁니다.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전 세계 난다 긴다는 뭐 벤처 캐피털이네 저기 뭐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지금 뭐 청산 고래들도 청산 안 당하려고 지금 막 무자비하게 팔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